알아서 해야지 남자는 꼭 그렇게 말을 해줘야 하나요? 네.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한 두 커플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결혼예배학교 스텝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들을 좀 이렇게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예화가 있더라고요. 두 커플이 기억에 남는데 한 커플은 어느 날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를 같이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대요. 근데 이제 그 자매가 화장실을 좀 이제 다음번에 휴게소에서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제한테 오빠 가다 보면 휴게실 나오지?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. 형제가 나오지?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.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휴게소가 나왔는데 형제가 세우지 않고 그냥 싹 지나간 거예요. 그래서 자매가 너무 놀래서 오빠 왜 안 세워? 이렇게 말하니까 형제가 아니 언제 세우라고 했어? 그냥 있냐고 물어봤잖아.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여자는 오빠 가다가 휴게소 있지? 라는 말은 세워달라 라는 말도 약간 포함된 건데 남자는 그냥 그 꼬지것대로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고 뭐 자기가 원하면 세워달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좀 다른 면이 있고요.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. 뭔가 그 두 번째, 세 번째 단계까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먹고 싶어서 그러나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 가늠이 안 되는 남자들이 많다는 거죠. 그리고 또 두 번째 커플은 저희 그 결혼예배학교 등록했던 커플인데 결혼예배학교로 개강을 며칠 앞두고 남자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네가 이제 결혼예배학교 등록했던 걸 취소하겠다. 그래서 저희가 뭐 취소냐 연기해 드릴까요? 왜 그러시나요?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랑 아무래도 싸워서 이제 결혼을 못 하게 될 것 같다. 그러면서 결혼예배학교를 그럼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예배학교를 이제 취소해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철이 그 가정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매가 바로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전화가 오더니 혹시 결혼예배학교 그거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형제가 전화 왔었냐 물어보길래 형제님이 전화해서 이거 취소해달라고 하셨다. 그랬더니 그 자매님한테 그래서 그 취소가 맞죠? 라고 여쭤봤더니 그 자매가 막 이렇게 그 전화로도 그 음성이 진짜 막 이런 그 한탄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. 그러더니 그냥 놔두시라고 놔두시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아마 이렇게 약간 그 연애하다 보면 이제 뭐 살짝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자매가 그 우리 헤어져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나 봐. 이럴 거면 우리가 왜 그 해야 돼? 헤어져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형제는 그걸 꼬지것대로 듣고 헤어지자고 하는구나. 남자는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거의 90% 이상 그대로 듣는다고 합니다. 여자는 사실은 우리 헤어져 뭐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삐져서 하는 말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달래주고 안아주고 이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여자는 좀 약간 너무 쉽게 또 어떨 경우는 이럴 거면 헤어져라는 말을 굉장히 좀 잘 하죠. 남자들보다. 근데 남자는 정말 헤어져야 될 때 정말 자기가 그런 결심이 섰을 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귀는 커플 그 관계에 있어서 헤어지자는 말, 뭐 그 사귀던 결혼 후에는 특히나 더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. 근데 왜냐하면 남자는 그걸 그대로 거의 들으니까. 그래서 그 자매가 약간 어이가 없는 거죠. 자기는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제 남자가 자기한테 달래거나 뭐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빌거나 이럴 수 있지만 빈다라는 건 이제 비율을 맞춰주거나 이런 의미겠죠. 그래서 그러길 바랬는데 이 남자가 정말 그 가정에 따라서 결혼 예배기도 취소하고 모두 뭐 이렇게 취소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.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그대로 놔둬달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서 결혼 예배께 오셨어요. 사이가 너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왔을 때 그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그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덜 사랑해서 이 남자가 바로 뭘 취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걸 고지고대로 남자들은 거의 받아들이더라. 그래서 저희 결혼 예배학교에서 강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남자 여자의 차이가 정말 현격히 있더라고요.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는 정말 뭐 미루어서 그 다음 어떤 속마음까지 그런가? 그래서 저런 말을 하나? 이런 것까지 유추할 수 있는
그 능력되는 남자들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결혼 준비할 때 사실은 또 이런 경우가 있죠. 결혼 준비할 때 그 시어머니가 시어머님 뭐 아니면 뭐 친정 어머님도 마찬가지겠죠. 이게 서로 이렇게 꼬지것들을 특히 이제 자매 쪽보다는 형제 쪽이 뭐 물어보시는데 앞뒤 토막 그러니까 앞뒤 그거 없이 가운데 토막만 얘기해서 결론적인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과정 설명이라든가 또 혹시라도 약간 그 내 배우자가 곤란하지 않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. 그러면 좀 더 미화시키는 살을 조금 더 이렇게 보태줘서 이렇게 점수를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남자분들이 못해요. 그냥 꼬지고 때리고 가운데 토막을 얘기를 해요. 근데 사실 생선은 가운데 토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머리와 꼬리까지 있어야지 생선인데 그런데 형제들이 주로 이런 걸 조금 못하는 편이죠.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제나 자매를 만났다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그 양가 부모님한테 뭔가 이렇게 그 보고를 조금 해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조언이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일이 주로 조금 있죠.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. 내 엄마, 내 아빠 성향을 아시잖아요. 자라오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를 서로 이제 약간 그 생각을 하셔야죠. 하셔서 만약에 이제 여쭤보시면 이제 점수를 잃지 않게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 배우자 성향을 또 아시잖아요. 내 배우자 성향이 좋긴 한데 정말 가서 꼬치꼬대로 얘기할 스타일이야. 이렇게 알아서 뭔가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야. 그러시면은 미리 예상되는 질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? 결혼 준비하다 보면은 뭐 혼수는 뭐 어떻게 한대니?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? 어느 동네 얻기로 했니? 뭐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빠 혹시 어머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. 이렇게 그래서 또 그걸 갖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어.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시겠죠, 형제님들? 그래서 그렇게 미리 예상되는 질문들 몇 가지와 답변을 그 오빠가 아니면 너가 이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.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지.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 오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미리 잘 조율하자. 그리고 혹시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라고 아예 모범 답안을 알려주십시오. 그러면 또 그건 그대로 합니다. 그대로 합니다. 내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기 때문에 그래?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주시거든요. 남자분들이 또.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잘 그렇게 상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.